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어요. 동네버스 기억나시죠?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입지를 선정해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질수록 교통비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이론은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중전 저 고통. 그때 전이 뭐였죠? 점이지대, 천이지대였어요. 경공업이 위치돼 있었죠. 그럼 그 옆에는 고소득층이 살아요? 저소득층이 붙어 살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 저소득층이 옆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주거지대가 존재가 됩니다. 그 옆으로 고수층의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저수층과 고수층 주거분리네요. 침입과 경쟁, 천이가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동네 버스를 타고 옆 동네로 침입한다. 침입 경쟁 뜨면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1번, 5, 2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있어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해마죠, 여러분. 이 해마는 인호공주의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 증가해요. 실제로 교통비가 증가하잖아요. 그 대신 외곽은 지대가 낮아지죠. 그래서 수송비, 교통비와 지대는 반비례했던 거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3번, 선호하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랍니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적용했대요. 틀렸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동네 버스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그대로 접목시킨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죠. 4번. 해리스와 울만, 해리스와 울만이었어요. 다핵심 이론. 전통적인 도시는 단순하니까 단핵 구조고, 신도시는 복잡하니까 이때 다핵 구조가 됩니다. 기억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5번. 요소 소득은 생산 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올리는 대가였어요. 받는 대가. 얘를 총수입이라고도 했었죠. 경제적 지대와 전용 수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때 경제적 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파경이라고 외웠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때 생산 요소가 상대적 희소성을 띄어서 초과윤을 발생시켜주는 만큼 더 얹어주는 부분이 경제적 지대였죠. 그리고 생산 요소가 원래 생산 부분에 투입되지 않고 바뀌어져서 사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 이게 생산 요소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었죠. 최소한의 대가. 이게 바로 전용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용용 죽겠지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의 기회비용이 전용 수입이었습니다. 그때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이렇게 나오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얘기잖아요. 대체할 것이 적어질수록 상대적 희소성이 커지겠죠? 그럼 경제적 지대는 커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용 수입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MM을 새롭게 하나 만들었어요. 경기라고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경제적 지대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그러면 앞으로 뭐가 크다? 경제적 지대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1번은 3번입니다. 2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은행 제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그랬죠? 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가. 그럼 얘는 수급조절용. 공공용으로 사용, 얘는 공공사업용이네요. 사고 파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이었죠. 1번 5입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딱 되면 단위는 우리 학창 시절에 성적표 단위가 수미 양가였죠. 수미 양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때 딱 하나 도시군 계획이라고 떴을 때만 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일부죠. 얘는 전부에는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일부에 수립되는 거였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때 도시군 계획 빼고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가 돼요. 주의를 해두세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용도 지역지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맞죠? 이거 정후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이다 그러면 X가 됩니다. 4번. 토지 선매 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가 있대요. 그러면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얘기했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개인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 등에게 우선 협상권을 줬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강제 수용이라고 얘기하면 X였습니다. 5번. 토지 적성평가는 우리가 적성평가 언제 한다고요? 학창시절에?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얘를 보존해야 될지 개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적성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번에 2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왔을 때 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일부다. 일부에만 되는 거예요. 3번.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 변화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구해보랍니다. 얘 분리수거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P끼리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해요. 그리고 숫자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는 3P에 마이너스 2P니까 5P죠. 그 다음 1500만 있어요. 그럼 5P는 1500, P는 300이네요. P300을 P 대신에 대입시켜주면 QS 양은 900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T+1 시점에 마이너스 2P, 3P니까 5P네요. 똑같이. 그 다음 2000밖에 없어요. 5P는 2000이에요. P는 지금 400인 거죠. 되셨어요? 그럼 P가 400이면 400을 위로 대입시켜 주셔도 되고 밑으로 대입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2000에서 800을 빼니까 얘는 1200이죠. 그럼 지금 가격은 얼마만큼 상승하고 100 상승하고 량은 300 증가했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